아니 그 복잡한 풀밭, 꽃밭을 그것도 만년필, 펜 이걸로 그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풀밭이나 특히 꽃밭을 그리는데 아주 획기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복잡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구도를 잡는 겁니다. 3분할법 아시죠? 이렇게 가로 세로 하면 9등분 되는 거 아시죠? 이 4점이 생겨요. 여기에 주인공을 배치하면 좋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나무 한 그루 멋지게 그려 넣을 겁니다. 꽃밭의 형태는 여기가 언덕의 꼭대기가 될 거예요. 꽃밭이 약간 언덕스럽게 생겼어요. 여기는 원근법으로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 그림자들이 좀 많이 보이는 곳이고 꽃도 제일 가까운 곳에 있을 겁니다. 미리 이렇게 그런 영역들을 선으로 이렇게 그어 놓는 겁니다. 이왕이면 저처럼 이렇게 실선을 긋지 마세요. 점선이나 쇠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꽃을 그릴 거예요. 벌써부터요? 예, 벌써 그려야 돼요. 이 꽃은 이렇게 물이 져서 표현할 겁니다. 너무 도화지 전체에 골고루 꽃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물이 져 있는 느낌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져게 표현할 건데요. 꽃의 형태, 꽃 하나의 형태는 오히려 자유로운 형태를 그려주세요.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다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 흔히 꽃 그리면 꽃의 전형적인 형태, 동그랗고 꽃잎들이 아주 정렬되어 있고 이런 모습 그리지는 말고요. 꽃잎이 어떤 꽃잎은 퍼져 있기도 하고 어떤 꽃잎은 반쯤 꽃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아직 피지도 않는 꽃봉오리가 있기도 할 거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꽃이 있을 텐데 그 모양을 그려 넣는 거예요. 이왕이면 옆에서 보는 거니까 살짝 타원으로 그려도 되고요. 큼지막한 거, 작은 거, 더 작은 거 이렇게 크기별로도 차이를 주면서 마음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막 그려도 돼요. 이 형태적으로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리면 됩니다. 여기에 무슨 대단한 방법과 규칙이 있거나 대단한 실력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막 그리세요. 막. 아직은 꽃잎까지는 그리지 마세요. 일단 형태만 먼저 그려놓는 거예요. 나중에 꽃잎의 형태를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릴 겁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는 꽃이 데이지꽃 또는 코스모스라고 하면 그렇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장미꽃이야. 그럼 장미꽃 형태를 그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멀어질수록 꽃은 점점 작아지니까 이 원근법을 활용해서요. 앞에 있는 것은 크게, 저 뒤로 갈수록 작게 그린다는 개념으로 그리시는 거 요거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사실 이제 중요합니다. 모든 풀밭, 특히 줄기가 있는 풀숲이나 꽃밭을 그릴 때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줄기를 쓱쓱 그리십니다. 근데요, 이렇게 단선으로 그리잖아요. 단선으로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빨리 그리려고. 줄기라고 해서 2개의 선으로 이렇게 굵기를 표현하고 싶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하고 쉽게 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정말 쉬울 거예요. 생긴 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겹치게 그리시는 겁니다. 가만히 이런 풀숲의 줄기들을 보면 서로 겹쳐 있기도 하고요. 살짝 휘어 있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을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리시는 겁니다. 똑같이 안 그려도 돼요. 이게 찝찝할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똑같이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찝찝하더라도요, 이 단계에 넘어서야 됩니다. 결국 뒤에 가면 아무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 줄기를 똑같이 그리려고 하나씩 그리다가는요, 얼마 못 가서 여러분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워요. 그림의 재미를 못 느껴서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다고까지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해칭의 시간이에요. 풀밭을 보면요, 많은 줄기와 그 사이에 잎들이 있어서 줄기 사이사이, 잎 사이사이가 어둡잖아요. 왜 어두워요? 깊이감이 있으니까 어둡죠. 거기엔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해칭으로 어두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앞서 그려놓은 한 줄 줄기, 이 선을 기준으로 여백을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요. 색칠하듯이 이렇게 해칭을 합니다. 아까 그어놓은 선 만나면 이런 식으로 비워두세요. 이 정도의 굵기로 칠하지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줄기가 생기고 있잖아요. 아까 왜 줄기의 굵기 표현 안 했잖아요. 선으로 그을 때는 이 부분에서 이제 줄기의 굵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계속 이제 만들면서 이렇게 해칭을 하는 거예요. 해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느끼신 분 계실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그으세요. 이유는 여기가 풀숲이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줄기의 겹침을 그리는 거예요. 풀의 느낌들을 오히려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쉬운 색칠 공부 같죠. 일단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꾸준히 그리세요.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으세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죠.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단순한 그리기 구간이 오면요, 오히려 걱정을 안 하게 돼요. 집중하게 되면서 주변의 생각들이 전혀 안 나요. 세상 모든 걱정이라는 게 사실 한번 끊어주면 언제 그랬냐면서 확 휘발되면서 사라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 지금의 걱정은 사실은 생각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 계속 걱정이 커집니다. 그거 아세요? 그걸 제가 너무 잘 경험하고 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는 이런 생각의 공급을 끊어서요,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칭하는 거, 이 구간이 여러분의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같은 것을 반복해야 하는 순간에는 이 인내심이나 굉장한 여유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참 성격이 급하거든요. 저는 이 하나하나 자세히 못 그려요. 그래서 제 그림 그리는 거 보신 분들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얘 성격 급하네. 그래서요, 이 성격 때문에 그림을 오히려 쉽게 그리는 그 민간요법 같은 걸 자주 찾고 깨달았나 봐요. 이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도 대부분 빨리 그리는 거. 자, 이렇게 해칭을 하면서도 밝은 곳도 해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톤으로 어두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밝아질 테니까 해칭의 간격들을 이렇게 좀 넓게 해칭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저 언덕 꼭대기까지 어두움이 점점 밝아지는 것으로 가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가고 있어요. 자, 어둠의 농도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차이를 둘 거예요. 좀 더 세련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죠. 여기를 이렇게 좀 더 어둡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까지는 그냥 일정하게 해칭을 긋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진하게 어두운 곳, 좀 덜 어두운 곳, 이렇게 어둠의 농도를 다르게 그려줄 겁니다. 특히 꽃 주변은 좀 더 어둡게 칠해주세요. 그래야 꽃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으면서 입체감 있게 꽃이 도드라지게 잘 표현될 거니까요. 선명해 보인다는 뜻이죠. 꽃을 만나면 이렇게 잘 피해서 그어주세요. 여기는 하얗게 남아 있어야 되는 곳이니까요. 자, 꽃밭은 언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언덕 꼭대기 부분이에요. 여기에 어두운 숲을 하나 그립니다. 그래야 오히려 대조적으로 밝은 꽃밭이 표현되는 것이죠. 꽃밭의 이 부분은 빛을 잘 받아서 밝습니다. 보세요. 아래쪽은 풀숲 사이에 어두움들이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두울 거예요. 그런데 이 언덕 꼭대기 부분은 꽃밭의 표면만 보이니까 여기는 빛을 받아서 밝음만 존재하죠. 특히 이 경계선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꽃밭 경계선의 그 자글자글한 그 숲풀의 이 경계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너무 딱 자른 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자, 원근법으로 이렇게 작은 나무를 그려주세요. 앞에 꽃과 멀리 나무가 대조를 이루어서 넓은 들판을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꽃밭 중간 부분에 풀이 좀 이렇게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풀이 없으면 여기가 갑자기 푹 하고 파여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다시 어둠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둡게 해주면 좀 더 그럴듯한 입체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죠?
자, 드넓은 공간감, 깊이감을 주려면 저 멀리 언덕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나무가 있죠. 이렇게 작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그려도 별 문제 없죠. 아주 멀리 여기도 언덕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멋있죠? 선 몇 개 이렇게 그렸다고 마치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뛰어올 것 같은 그런 푸른 풀밭, 꽃밭이 그려졌어요. 자, 이제 사실상 주인공 자리에 있을 나무를 그릴 겁니다. 나무의 형태를 이렇게 샤샤샤샥 그립니다. 나무 줄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세요.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무심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해칭으로 나무의 입체를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한 방향으로 세련되게. 네, 세련이요. 더 어두운 곳은 이렇게 한 번 더 표현해서 명과 암을 완벽하게 구분해주면 입체감이 생기죠. 기가 막히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꽃이 무슨 꽃인지 정체성을 부여할 시간입니다. 보이는 딱 몇 개만 하셔도 돼요. 다 그렇게 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는 그냥 이렇게 흰색 그대로 놔둬도 꽤 괜찮고 세련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꽃이 무슨 꽃인지는 알려야 하니까 그리는 겁니다. 데이지꽃? 아니면 가을의 코스모스? 줄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무슨 꽃을 그려도 다 가능합니다. 만년필선이 만들어낸 그림의 느낌 어떠세요? 무채색이라 흑백 사진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꽃밭을 흑백 사진으로 보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그윽하니 옛 생각이 나는군요. 어때요? 괜찮죠? 쉽죠? 하하, 또 봐요.